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글을 읽고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걸까요? 오늘 사이먼 J.D. 프린스의 책을 바탕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딥러닝 혁명의 핵심,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. 저자가 책 맨 앞에 남긴 이 헌사를 한번 보세요. 좀 독특하죠? 딥러닝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. 이 모든 기술이 결국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도구라는 점,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용어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, 그러니까 AI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. 그 안에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머신러닝이 있고요.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딥러닝은 바로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, 바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기계가 대체 어떻게 학습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? 컴퓨터를 가르치는 이 핵심 레시피, 지금부터 그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기계가 배우는 핵심 원리는요, 놀랄 만큼 간단한 이 3단계의 반복이에요.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리고 그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, 즉 오차를 측정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번엔 좀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아주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. 이 과정을 수억 번, 수십억 번 반복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. 이 훈련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안개가 자욱한 산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. 여기서 산의 높이가 바로 오차거든요. 모델은 계속해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, 즉 오차를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. 그러다 마침내 오차가 가장 적은 움푹 파인 골짜기에 도착하는 거죠.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최적의 정답 지점인 셈이에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였어요. 그렇다면 딥러닝의 딥, 이 깊이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AI 혁명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단순한 학습 모델에 깊이를 더하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왼쪽의 얕은 신경망이 망치 같은 단일 도구라면 오른쪽의 깊은 신경망은 여러 도구를 순서대로 사용하는 정교한 조립 라인 같은 거죠. 각 층이 이전 층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. 마치 레고 블록을 한 층 한 층 쌓아서 아주 정교한 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. 우리가 이걸 신경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기서 실제 우리 뇌를 떠올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저자의 말처럼 사실 생물학적인 뇌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거든요. 딥러닝 모델은 뇌를 흉내낸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아주 강력한 수학적 도구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. 자,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 특정 문제에 딱 맞게 진화한 전문 도구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. 과연 AI는 세상을 보고 또 인간의 언어를 읽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요? 먼저 보는 문제부터 시작해보죠. 우리는 사진 속 고양이를 정말 순식간에 알아보잖아요. 하지만 컴퓨터한테 이 수많은 픽셀 덩어리에서 고양이라는 패턴을 찾아내게 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합성급 신경망 CNN인데요. 이 기술의 천재성은 매개 변수 공유라는 아이디어에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모델이 고양이의 뾰족한 귀 모양을 한번 배우고 나면 그 귀가 사진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심지어 거꾸로 뒤집혀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건 뾰족한 귀구나 하고 알아본다는 거예요. 위치에 상관없이 특징을 찾아내는 이 능력 덕분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죠. 그럼 이제 언어로 넘어가 볼까요? 단어의 순서나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.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바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. 예를 들어서 로봇이 피곤해서 그것은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. 이 모델은 그것은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 다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특히 로봇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다는 걸 스스로 파악합니다.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단어들의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세상을 보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합니다. 바로 기존의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
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죠.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마법, 생성 모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생성 모델은요, 주어진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, 말하자면 그 데이터의 문법을 완벽하게 학습합니다. 그리고 그 문법에 맞추어서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물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죠.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내거나 키워드 몇 개만 줬는데 소설 한 편을 써내는 게 바로 이 원리 덕분입니다. 현재 이 생성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확산 모델, 영어로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불립니다. 이 방식은 마치 조각가가 거대한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도 좀 비슷한데요. 다만 여기서의 돌덩어리는 완전한 노이즈,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게 다릅니다. 이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. 모델은 먼저 멀쩡한 이미지가 점점 노이즈로 반해가는 과정, 즉 순방향 과정을 수없이 지켜봅니다. 그런 다음 그 과정을 완벽하게 거꾸로 되돌리는 법, 즉 역방향 과정을 훈련받는 거죠. 다시 말해 노이즈를 깎아내서 의미 있는 형상을 드러내는 노이즈 제거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미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. 네, 우리는 지금까지 AI 혁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이 강력한 기술의 설계도 뒤에는요, 아직 우리가 완전히 풀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. 그 미스터리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울 수도 있겠네요. 딥러닝은 지금 엄청나게 성공적이지만 사실 연구자들조차도 왜 그게 그렇게까지 잘 작동하는지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. 왜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의외로 훈련이 잘 되는지, 왜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곧잘 적용하는지,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이 분야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미스터리를 넘어서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. AI에게 어떤 목표를 줄지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잖아요.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모델에 그대로 스며든다는 뜻이고,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편향이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결국 AI가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.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 것인가? 이건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.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기술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게 될 겁니다.